자, 이런 가운데서요, 민주당 권향엽 예비 후보에 대한 논란이 여야의 고발전으로 굉장히 좀 비화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 장가 기자,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캠프에서 배우자실 부실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사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권향엽 후보. 민주당에서는 김혜경 여사와 권 후보의 어떤 사적 인연도 없고 수행비서도 아니었다라고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거 사천의 끝판왕이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권 후보와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배우자실이라는 기상천외한 기구를 만들어서 배우자를 보좌하고 관여된 사람을 단수 공천한다는 건 공천의 일관성이 없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야는 이 사천을 넘어선 명천에 계속해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의 가벼운 입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한 외부 사실만으로 당사자와 그리고 민주당을 명예훼손 모욕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몰리다가 오히려 역공으로 고발장을 뜩 내놓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과거의 국민의힘과 다릅니다. 이런 무고성 고발을 그대로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비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서 맞잖아요. 저는 그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비서 맞죠? 왜 비서가 아니죠? 혹시 이재명 대표는 그 비서란 말이 과거 자기가 경기도와 성남에서 몸종 부리듯이 부렸던 공직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정부패 범죄고 인간 학대입니다. 네, 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의뢰 전략 공천됐던 권향엽 이 후보 얘기가 이제 여야 고발전, 고소전으로 비화된 건데, 일단 박지원 본부장님, 일단 국민의힘은요, 권 예비 후보가 김혜경 씨 일정에 동행한 사진을 찾았어요. 이게 수행비서가 아니면 뭐냐 재차 압박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 무고죄로 고발하며 맞섰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좀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참 한동훈 위원장님 말씀이 참 저렴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 검사 시절에 범죄 조직 표 그려 놓잖아요. 거기다 막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권향엽 후보라는 분이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 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요. 물론 뭐 한두 번 같이 수행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배우자실을 총괄했던 분인 거예요. 총괄하면서 친문이에요. 친명이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잠시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고, 그러면 이분을 왜 공천 줬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권향엽 후보를 누나라고 합니다. 아, 잘 아시는군요. 당에 25년 근무했어요. 네. 25년 근무했고 당의 국장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늘 당직자 비례를 2석씩 줬습니다. 줬는데 이 당직자 비례를 주기가 어려워요. 자리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당직자 출신들에 대해서 지역구 자리를 주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를 했던 거고 한데.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지난번 2020년 총선에도 거기에서 또 경선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직자 배려, 뭐 여러 가지 또 여성 배려, 이런 측면에서 이분을 이제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지. 네. 이분이 친명도 아니고 비서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증언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여야 공천 파동 고소 고발전까지 간 부분, 그냥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죠? 네거티브 양상이 좀 굉장히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논쟁을 사법부로 끌고 가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거의 막장으로 이르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평시도 아니고 총선입니다. 총선 과정에서는 서로 사실 굉장히 수위가 높게 공격도 하고 논평도 합니다.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무리하게 이것을 정치적으로 끌고 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허위사실이다라고 법정에 끌고 가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사실 다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언한 건 이거예요. 비서를 공천을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비서가 아니라는 것이냐? 왜냐하면 조직도를 보면 비서실이에요. 비서실 밑에 배우자실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실이 비서실에 밑에 있었다면 비서라고 부르는 거
그것은 관례적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렇게 부분이고요.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요, 권양엽 씨가 또 말을 좀 잘못했어요. 이 거짓말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수행한 적이 없고 현장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증거 다 나왔어요. SNS에 현장에 경북의 어떤 일정들을 김영혁 씨 일정들을 그대로 다 따라다니고 자신만이 찍을 수 있는 현장이 아니면 안 되는 어떤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고발 조치를 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무고죄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고 이런 부분조차도 고발을 하는 어떤 상황이 됐으므로 역시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라든지 혹은 민주당의 논평에 대해서 고소고발전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면 이런 것들이 늘 취하되는 게 되풀이되고 있는데 부디 이번에는 더 이상 이런 그 고소고발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취하지 말고 끝까지 승부를 걸기를 바랍니다. 끝을 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야 더 이상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번 이재명 대표를 쭉 보시면은 예전에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나섰다면 최근에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고 나서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공격수가 됐다. 공격적으로 나선다. 이런 얘기를 좀 볼 수 있는데 자, 여당하고 언론에 대한 대응 수위 굉장히 높였는데 이재명 대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사천이니 측근 공천이니 무슨 친명 공천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당의 이런 엉터리 지적도 문제지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일부 언론의 이 잘못된 행태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거는 언론의 직무를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낙선 목적의 불법 선거 행위 아닙니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 언론 문제를 굉장히 좀 비판하고 나섰는데 언론 쪽에서는 분명히 합리적으로 좀 의심하고 지적할 부분이다라고 해서 좀 우려를 많이 내비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사이다 이재명으로 이제 공천 다 문제 끝났으니까 나서는 건가 이런 추측도 하고요. 쭉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요, 보수가 과포집되고 있어요. 보통 샘플 응답수가. 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보수는 이미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결집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진보 유권자라고 하는 분들은 응답률이 낮아요. 그만큼 아직까지 투표할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안 됐다. 그런 측면에서 사이다 반응을 통해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언론의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사실 심각하게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선거 국면에서 언론에 의해서 사실이 왜곡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의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든 관련해서는 뭐 여러 해석도 있고 판결 나온 것도 있어서 좀 저희가 다른 해석을 좀 여지를 남겨두도록 하고요. 자, 일단 신정현 의원 대변인단도 민주당이 좀 추가로 좀 임명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네. 좀 대외 공세를 좀 강화하려는 측면으로도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지난 대선 당시를 돌아보면 아마도 이재명 대표 개인과 측근들의 어떤 사법 리스크 문제가 상당히 많이 공론화되면서 대선 캠프에서도 상대를 향한 어떤 비판의 포문보다도 공세를 막기 위한 어떤 수비적 자세의 어떤 대변인 역할들이 많았습니다. 예. 아마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십시오. 모 명품백 문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 지금 소위 말하는 여권과 집권 세력에 대한 수많은 숱한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사당화 만들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국민들의 공통된 지적과 비판을 언론이 싣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가짜뉴스 대응하겠다고 언론마저 싸움 상대로 만들어버린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또 분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딱 상상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민주당에서 발표한 5대 혐오 범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범죄와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 이 중에 4가지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해당되는 혐의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걸 위해서 대변인단은 얼마나 더 수세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아마 그 역할을 위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참담합니다. 야당이 여당을 향해서 제대로 싸울 수 없는 이러한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좀 슬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야 고발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한 명이 더
참전을 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후보인데 이재명 대표를 고발을 했는데 그 배경이 됐던 말이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의 말을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을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이 있는 이런 후보들을 또 단수로 또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네, 장관 기자.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원 전 장관한테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원 전 장관 이게 허위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국토부 장관 취임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바꿨다고 한 말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할 거 아니죠? 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또 원 후보는 김문기를 모른다던 거짓말이 생각나서 내가 물어본 말이다 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모르는 사이라고 했던 대목을 지적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단 여야 네. 대표 고발 전에 원희룡 전 장관까지 일단은 명룡대전 앞두고 선제 공격에 나선 모양새인데 네. 두 사람 주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이 했을 거예요. 원희룡 장관은. 그래서 아마 팩트와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어떤 모든 그런 이 자료들 이런 것들로 아마 승부를 걸 겁니다. 저는 어저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야 이재명 대표답다. 즉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야당 대표, 뭐 공당의 대표보다는 예전에 그 성남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 시장 시절까지 마이너리티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그 승부를 걸어가면서 그 완전히 게릴라처럼 싸워왔던 그 모습으로 확 바뀐 것 같다라는 우리가 생각이 보았던. 들어요. 네. 어저께만 해도 11번의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요. 그리고 또 여당 의원들 한 수명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정우택, 권성동, 김영주, 원희룡 뭐 집중 난타인데 저는 뭐 이렇게 대변인한테 맡겨야 될 것도 있고 저격수들한테 맡겨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리스크가 너무 심해졌어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벌써 정우택 의원과 관련돼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드러나자 두 번이나 대표가 정중하게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는 정우택 의원께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자 이 국민의힘에서 그건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이고 당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 하니까 또 당에 대해도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발빠르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실관계도 확실치 아니하고 그저 모든 그런 이 여당의 의원들을 자기가 개인기로 다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 난사를 하다 보면 계속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할 분담도 필요하고 지금은 저격수로서의 총을 드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딱 헤드쿼터에서 전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전략 사령관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아마 민주당에서는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정봉 장님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래 좀 예고됐던 사안이다라고 이종훈 실장은 말씀하셨는데. 글쎄 뭐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가 일일이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뭐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발언의 문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표현할 때 저렇게 하죠. 둥지뭉실하게 엎어서 장관 책임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노선 변경을 한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김건희 윤석열 정부원에게 잘 보이려 했다. 이러면 또 무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논쟁이 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원희룡 장관 보면 참 씁쓸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대장동 서류를 고속도로에 보면 배수로 해서 주었다. 뭐 이런 표현도 썼고요. 또 이번에도 이런 사소한 문구를 가지고 또 이 고소고발을 하잖아요. 이거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 닮아가게 아닌가. 지지율이 한동훈 위원장보다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똑같이 이 검찰 독재 정권에 한동훈 위원장이 한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바타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정치 20년, 30년을 한 분도 흘러가야 되느냐. 네. 참 시대가 속상합니다. 자, 인천 계양을에 일단 서로의 정치적 운명이 좀 엇갈렸기 때문에 좀 세게 소리 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신정현 의원 일단 원 전 장관요 여기에 더해서 현수막으로도 이 전 대표를 좀 뭐 공격을 했다, 예. 공세를 폈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아마 원희룡 전 장관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아마 이번 선거에서는 질 수 없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희룡 장관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 특히 야당의 대선 후보급인 이재명 대표와 본인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만 보여줘도 선거 결과가 패배로 귀결될지라도 본인은 여당에서 가장 잘 싸우는 후보자로 등극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원희룡 장관은 승리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를 깎아내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포문을 세게 여느냐. 그래서 지금의 보수 진영과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느냐. 아마 요거에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희룡 장관의 선거 전략을 보시면 꽤나 우스꽝스러운 내용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원희룡 장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표도 사람들에게 내가 이재명과 가장 잘 싸우는 여당의 핵심 후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좀 원전 장관이요, 원희룡 후보가 재미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저희가 한번 듣고서 얘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ve got a tragic tale for you. 외모, 재력, 지능 이 중에 본인의 매력은? 지능? 이유는? 학력고사 전국 수석, 서울대 들어갈 때 전체 수석했고 사법시험 전체 수석했고 거기까지입니다. 너무 똑똑하시니까 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그냥 맹탕인 그런 구석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이성을 꼬시는 거 잘 못하고요. 조국같이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조국 분이시나 아니면 나경원님 외모는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99점 정도 줘야 되겠죠. 저도 거울을 보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실이죠. 정치인들 중에 미모 원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별풍선을 받은 그분. 누군데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네, 좀 유쾌한 모습이었는데 박정부 원장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대중 그리고 특히나 뭐 2030 세대한테 좀 다가서려는 좀 노력 아닌가 이런 모습으로도 보이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찡그리고계시네요. 국민의힘 중진 정치인들의 한동훈화 현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롱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걸고 원희룡 장관까지 이렇게 가면 참 이게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아까 이제 우리 신정현 위원께서 잘 싸운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여당이 왜 싸웁니까? 야당이 잘 싸우면요. 여당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뀝니다. 여당이 잘 싸우면요. 국정 운영을 팽개치는 거예요. 여당은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국정 목표와 정책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책임지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국정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싸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의사 관련되는 사태에 정치권에서 아무도 메시지 안 내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제대로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까? 조롱하면서 싸우는 거에 지금 정신 팔려가지고 국정 운영을 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저는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재명 대표도 좀 톤은 좀 분위기는 다르지만 SNS에 어떤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 안 됐을 것 같은데? 한 달 안 됐을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아 진짜 시골기다. 나가리. 아, 네. 네, 이재명 대표가 본인 SNS에 올린 계정 저희가 한번 영상 가져와 봤는데 이용 실장님은 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원장관 이재명 대표. 저 윷놀이 하시는데 저희 쪽으로는 저 반칙인데 4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던져야 되는데 2개를 던지고 나중에 2개를 던지는 저건 편법입니다. 네. 전 잠깐 좀 농담을 해봤고요. 일단 뭐 선거가 시작이 되면 후보들 간의 논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서로 공박하는 그런 쟁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한쪽은 공격을 하는데 한쪽은 국정 운영만 이야기한다. 그것도 좀 딱히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만든 짤도 굉장히 많아요. 뭐 경선 과정에서도 과잠이라고 하죠. 캠퍼스 잠바를 입고 랩
래퍼의 흉내를 내면서 랩도 하는 어떤 장면들도 있고 그것을 사실 너무 진지하게 서로 싸우는 장면만 있다 보니까 좀 희화하는 어떤 장면들도 국민들에게는 한 번의 어떤 쉼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떠한 주제도 모두 다 한동훈이 잘못됐다라고 결론을 맺는 것도 저는 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과자 물었네요. 영화 얘기 하나만 하면 이겁니다. 영화에 대부라는 영화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을 흐리게 한다. 즉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잘한 점은 이래서 잘하고 못하는 점은 이래서 못한다라는 분석적인 어떤 태도를 가질 때 적장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대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